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지난해 우리 전북으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40주년을 설립 40주년을 맞이했었는데요. 자, 그와 더불어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님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권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서 40주년을 맞이했고요. 예. 또 취임 1주년, 1년이 이제 휙 지나가셨는데 예. 어떻게 순조롭게 지나갔습니까?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전북 혁신도시로 6월 달에 이전을 했고요. 이전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또 산학연 협동 이런 것을 추진하느라고 예. 지역에서도 바빴고 또 수도권 또 세종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빴고 바빴는 중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면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네. 뭐 1년 지나셨으니까 그래도 이전하고 나서 예. 안정을 어느 정도 이제 가져왔다고 봐야 되죠? 예, 그럼요. 네. 예, 뭐 전국 60개 사업소 다 돌았고요. 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못할 줄 알았지만 다 나름대로는 마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하면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뭐 한전자회사인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으십니다. 예. 저희 전기안전공사는 한전자회사나 이런 건 관계없고요. 독립된 그 공공기관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일은 쉽게 표현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네. 쉽게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 설명하면 우리 한국전력은 전기를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전기를 공급하는 기관인데 우리 몸으로 따지면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심장에서 공급된 혈액이 즉 전기죠. 이것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이 되는지. 늘 감시하고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네. 이것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네. 그런 혈관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두 곳 모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예. 직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700여 명 지금 엄청나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본사가 이곳에 이제 와 있고 전국적으로도 또 뭐 지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교육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 있고 또 60개 지역 본부와 지사가 있습니다. 해외 사무소가 중동에 하나, 동남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조직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기관입니다. 네, 혁신도시 이제 지나치다 보면 아주 뭐 멋지게 웅장하게 건물이 잘 들어섰던데 그러면 예. 직원들이 이제 혁신도시로 많이 입주했습니까? 이사 왔나요? 저희 직원들 중에 본사하고 이 연구원까지 지금 그 전북 혁신도시 와 있습니다. 네. 와 있는데 이 총원은 한 350여 명 되고요. 약 20% 정도밖에는 이주를 아직 아직은요? 못했습니다. 네. 예. 좀 여건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부터 여기에 입사한 분들이 아니고 서울에 본사가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거주를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근거를 가지고 사는 가족들을 갑자기 데려오기가 힘드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전북 도민, 전주 시민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로 많이 좀 이주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해 오겠죠. 예, 정주 예. 여건도 좀 더 갖춰야 되겠고요. 예, 그렇죠. 네, 1년 지내 보니까 우리 고향은 여기가 이제 아니시잖아요. 충청남도. 예, 홍성입니다. 네, 예. 전주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전주에서 산다. 결국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살게 되더라고요. 네, 아직은 이제 지방으로 이전한 이런 공공기관들이 저 같은 이제 경영자나 직원들이 그런 점에서 좀 힘듭니다. 서울에 꼭 가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주최하는 무슨 행사나 회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리듬이 깨져 있는 상황이다. 언제 어디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갔다 해야 되니까. 또 전국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60개 사업소를 다 돌았거든요. 돌면서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자는 경우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생활에 리듬을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차츰 나아지겠죠. 네. 이제 공사 자체 이제 이름에 안전자가 들어가서인지 취임사에서 예. 또 여느 신문이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좀 안전이 하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비율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럼 사고 비율 이런 거보다도 네. 안전은 개념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많은 가치들 중에서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별거 아닌 거다. 어. 예를 들어서 행복, 선 이런 가치들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나 존 로크 같은 그 법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과 행복은 결국 같은 말이다. 안전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200여 년 전이긴 하지만 행복 추구권이라는 그 헌법상 개념이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정의할 때 행복과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정말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네. 제가 전에 95년 6월 29일 날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네. 그 시공 분야 주임 검사였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또 안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이제 또 안전을 잘 지켜내는 편이고 그래서 남보다는 네. 안전에 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시다. 관심을 네. 갖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돼서도 뭐 누전이라든지 화재도 있고 우리 사회 일상에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절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줄어들 뿐인데 예. 지속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기 화재를 재작년에 비해서 602건을 줄였습니다. 602건이라면은 건수 비율을 볼 때 재작년보다 6.7%를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제도가 창설된 이래 최초로 최대 폭을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화재 점유율, 전체 화재 중에 전기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전기 화재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것이 뭐 한 10여 년 이상을 20% 이상을 웃돌았고 2013년에는 21.7%였었거든요. 작년 이제 통계가 확정이 되는데 19.7%로 2%포인트를 좀 낮췄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 화재 발생 건수는 작년에 8,287건입니다. 전국에. 엄청나네요. 8,280 네.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스 사고는 우리가 기억할 때 국민들께서 폭발하고 그래서 충격적이니까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몇 건 안 되거든요. 전기 화재는 전기 사고는 전기 화재는 특히 8,287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저를 비롯한 우리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게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입니다. 부주의로. 예. 저희들이 점검, 검사 이거 잘못해서 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런 것은 잘 주의를 해주시고 사고 나면 자 스스로 손해 아닙니까? 스스로가 그렇죠.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거나 재산을 잃거나 이런 건데 전기는 너무 편해서 그런지 편하게 사용해서 그런 건지
아마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전기세 얼마 나왔나만 항상 살펴보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나요? 전기 관련돼서. 정말 많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콘센트에 이렇게 그 플러그를 꼽을 때 어떤 때는 소리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치직한다든지 불꽃이 살짝 튈 때도 있고요. 네. 뭐 불꽃이 안 튀어도 소리가 난다든지 이럴 때 왜 이러지? 그러고선 뺐다가 다시 꼽아볼까? 그러고선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건데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또 세면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편하게 쓰시려고 세면장 안에 헤어 드라이어 두고 쓰시는 분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거기 세면하고 샤워하고 해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그냥 그거를 헤어 드라이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이 감전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고 아주 네. 위험한 거거든요. 네. 옛날에 뭐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거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그거 하다가 네. 젖은 머리카락이 헤어 드라이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감전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 많은 그 찾아보니까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전기 장판 같은 것도 네. 쓰시다가 여름철에는 딱딱 접어서 갖다 두시거든요. 그 안에 선이 끊어지거든요. 합선되거나. 네. 예, 이제 이런 곧 넣어놓을 것들. 때가 됐는데 전기장. 그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기구 같은 거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청소 안고 쓰시거든요. 거기서 불 납니다. 온열기 그리고 먼지가 같은 거. 과열 전기 모터 같은 것이 과열 이제 열이 나면 네. 아주 불타기 쉬운 먼지들에 대해 먼지에 옮겨 붙거든요. 그 옮겨 붙는 순간 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선이 타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그런 조심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그 전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콘센트라든지 예. 오늘 헤어 드라이어라든지 이런 예. 것들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20% 가까이 줄이다 보니까 지난해 상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대내외적으로. 예. 예. 저희들이 뭐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2,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런 공공기관 19개입니다. 네. 19개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 4위를 해서 네. 2등급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1등급은 한 기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랬고 또 하나 부패 방지 시스템 조사도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같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런 것이 이제 뭐 그 종전에 비추어서 크게 올라간 성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도 뭐 미래 혁신 경영 대상이라든지 네. 또 뭐 나눔 문화 대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줬습니다. 저 또 전기 문화 대상이라든지 저희들이 뭐 상탄 거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그렇게 상을 같아서 더 많이 받으셨군요. 네.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은 빨리 화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지역민들하고 예. 그리고 이왕이면은 요즘 또 청년 취업이 힘들잖아요. 예. 우리 자녀들 우수 인재들 예. 많이 우리 지역에서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 상당히 고무적인 게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많이 높이셨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전하기 전에 우리 전북 도하고 MOU를 체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10% 네. 지역 인재 10% 범위 내에서 채용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전하고 내려와서 2차 MOU를 다시 맺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하고 맺으면서 15% 이상을 5%가 하겠다. 늘어났네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여기 내려온 다음에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거든요. 네. 계획보다 좀 높았습니다. 16.5%를 우리가 지역 인재를 채용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특히 뭐 그건 다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일자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층에 근무하는 뭐 조리원이시라든지 뭐 이런 분들 전부 하면 막 그분들만 한 35명 정도 또 채용을 또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 드리고 네. 또 물품 구매 같은 것도 오.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상담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최초로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할 물품 내역,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공고하고 언제쯤 무슨 물건을 구입할 테니까 준비하시라 이런 네.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좀 내고 네.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도 뭐 그 8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85개 기업들이 오셨었죠, 이미. 오시고 한 200여 분 이렇게 관계자들까지 해서 오셔서 이것도 이제 수시로 그런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여기 이전 기관에서도 그런 거 좋은 건데 우리하고 좀 같이 하자 네. 이런 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참 그 고스펙을 갖고도 취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어떤 인재상을 필요로 합니까? 저희는 스펙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도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없애고 인성검사라는 적성검사, 역량평가, 또 면접 이런 것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에서 간부 승진 시험도 올해부터는 이 필기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만 합니다. 역량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맡겨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주세요 해서 이 합격, 불합격 이걸 해서 이 사람은 간부로서 역량이 없다 그러면 간부 승진을 못 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펙과는 관계없이 네. 예, 이렇게 저희들은 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없나만 가지고 네. 간부도 승진을 시킵니다. 네. 직원들이 또 힘들어지겠네요. 필기 시험 때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럴 들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스펙 가지고는 취업 스펙만 올려서는 취업에 뭐 유리하지 않다. 또 승진에도 유리하지 않다. 이걸 다 이제 인식을 하시면은 스스로 역량 개발, 자기 개발 이런 데 힘을 쓰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직원들은 역량 개발해야 되고 네. 또 신입 사원들은 인성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예, 말씀해 주셨네요. 올해 신규 사업 가운데 이제 콜센터 운영본부 설치한다면서 우리 지역에요. 네. 지금 콜센터가 저희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에 관해서 또 전화를 응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신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콜센터를 저희들 본사 안에 만들게 됩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하실 분들을 네. 모집을 해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이고 여기 교육이 끝나면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보완해서 금년 이 하반기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전체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네. 뭐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소요되는 20여 명의 그 상담원들도 전부 이 지역에서 우리 채용할 지역에서. 겁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대개 이제 그 전화라고 하는 게 전기 안전 관련돼서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의 전화하고 예를 들어서 예약, 시간 약속 이런 겁니다. 우리 공장에 이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필요하다. 네. 그 시간에 우리가 공장을 잠깐 가동을 중지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상담원이 미리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스케줄이 있나를 다 그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알려놓고 하니까 네. 상담원들이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좀 편리해지겠네요. 예, 예. 네. 올해 그 전기안전법이 개정이 된다면서요? 전기사업법이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의 법. 네. 전기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해서 만든 법에 네. 전기사업자들은 이렇게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님께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계시고 소비자 중심의 이 서비스 네.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전기 사용자니까 소비자잖아요. 이 전기 소비자는 어떻게 안전 관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네. 새롭게 저희 같은 전기 안전 공사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왕 오늘은 이제 안전 얘기가 주가 됐는데 예. 올해 역점 드는 것도 또 역시 한 마찬가지입니다. 10% 20%라도 예. 전기 안전 문제로 인한 뭐 화재 이런 것들 예. 전기 사고 줄이는데 또 역점을 두실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작년에 2%포인트 줄였으니까 금년에도 역시 2%포인트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줄이려면은 또 한 600-700건 이상 줄여야 됩니다. 거기에 매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 맞이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곤 사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지역사회와 화합도 하고 계시고 인재 채용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잘 지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명예시민도증도 받으셨더라고요. 예, 시민증, 명예도민증 다 받았습니다. 도민증까지 같이요. 예, 예. 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뭐 그런 것까지 주시고 그래서 제 집무실에 잘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네. 늘상 보고 있습니다. 전주 또 전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왕 지방으로 내려온 공공기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이 주민들과 또 상생 협력하면서 또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 전기 안전 기술도 저희들도 연구원에서 이런 기술 연구 개발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학연 합동 실험 실증 단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전기 안전 산업의 메카로 한번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전기 안전 연구 사업이죠. 이런 거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추진 중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오셔서 뭐 주변에 뭐 떡 돌리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좀 따뜻한 봄 돌아오면은 지역민들 초대해서 뭐 큰 행사 같은 것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요. 저희들이 그 작은 음악회 같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 함께해서요. 네.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보육원이나 유치원 그 어린이들 이렇게 좀 불러서 전기 안전 체험 인형극 같은 것도 보여주고 네. 같이 뭐 먹을 것도 좀 나눠 먹고 선물도 주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또 찾아가서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음악회를 저희 그 본사 강당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홍보 말씀이 또 안전 관련된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남길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길게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꼭 중요한 것은 안전은 우리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건 좀 위험해. 그러면서도 손이 가는 것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손이 절대로 안 가고 발도 피해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반드시 내 몸이 알 때까지 훈련하고 자꾸 반복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사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